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 18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은 1번, 2번 그렇게 다리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줄자로 양 다리 내측에 복숭아뼈 있는 데를 줄자로 재거든요. 그런 방법과 양쪽에 그 고관절 골두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 그 뼈를 기준으로 복사뼈 내측을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상태 앙화위로 누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쪽을 이렇게 땡기라고 해놓고 뒤꿈치 밑을 측정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여기 땡기라고 하면 이 뒤꿈치 두 다리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뒤꿈치 바닥을. 그럼 이 바닥에 이렇게 달린 게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막 2, 3cm 틀린 사람은 뭐 눈에 띄게 확 나오고요. 애매하게 뭐 한 5mm라든지 뭐 이렇게 10mm 미만인 경우는 이걸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걸 땡기라고 하면은 뒤꿈치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꿈치가 이게 바닥에 이렇게 있을 경우 이렇게 당기면 이게 다른 오차가 알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차를 재는 게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줄자 재고 말 것도 없이. 그렇죠? 저는 이 방법을 쓰거든요. 그리고 엎드리는 예. 이제 다리를 이렇게 있을 경우 두 다리 붙이고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리가 달라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발바닥으로 누워서. 그런 방법이 제일 줄자 없이요. 그렇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라인이 더 있으니까 라인을 보고 기준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 17페이지 아래 단적 교정할 때 그림 보면 엎드려가지고 엉치를 고관절을 좀 밀어내린 건데 고관절의 하단 부위가 밀어내리는 하단 부위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내지는 이 부분. 근데 대부분 엎드린 상태에서 여기를 밀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따라 올라서 짧고 그 길고 차인데 수건을 이 자리에다 대야 이렇게. 수건. 그리고 기도하면 이게 쫙 늘어나. 릴렉스가 되거든요. 릴렉스 됐어요. 다 늘어난 거거든요, 이미. 그 다음에 살짝 밀어줘서 그 자리로 확실히 붙여놓는 방법을 씁니다. 힘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그림을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그 그림이에요. 다리를 내리고 해도 되고, 올리고 해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 미추 교정은, 좌우를 만져보면 약간 삐뚤어지거나 그런 경우를 알 수 있고요. 그 삐뚤어진 경우는 뭐, 여기 미추에다 대고, 기도하면서 살짝 밀면 바르게 가고요. 들어가서 아픈 경우는 위로 기도하고 당겨 올리면 올라오고 그렇게 되죠. 타랑 같은 경우는 너무 꼬리뼈가 이렇게 들쳐진 거니까 기도에 살짝 밀어 넣어주면 되고. 꼬리뼈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는? 예, 아프다는 거 아마 들어간 경우예요. 예, 그럼 그런 꼬부라져서 옆으로 꼬부라져서 이렇게 삐뚤어져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내측으로 더 들어가서 아픈 경우 두 가지거든요. 왜 삐뚤어지거나 들어갈까요? 어떤 경우는? 거의 이제 여자들이 옆으로 이렇게 앉을 때 여자들이 여기 왼쪽 엉덩이를 먼저 놓고 앉잖아요. 그럼 이 골반이 일그러지거든요. 일그러지면 꼬리뼈가 이 골반 뼈하고 이게 붙거나 밀리거나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엉덩방아 쪄서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고요. 여름에 빙판에 미끄러지죠? 그럼 10중 8구는 꼬리뼈 들어가요. 옛날에 그래서 뭐 뒤늦게 나타나서. 아, 그렇죠. 그거 그대로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 좀 모르다가 이 꼬리뼈가 엉덩방아 찌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예, 항문 입구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항문을 입구를 눌렀다 놨다 그러니까 굳은 살력이거든요. 항문 입구에. 그래서 변비가 온 사람 나와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니까 뒤늦게 아픈 거죠. 그때 당시 몰랐다가.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경우 이제 들어간 경우니까 여기 대고 기도하고 위로 올려주면 돼요. 예. 김치가 비싸니 커서 보니까. 네, 여기다 대고 기도하고요. 이 손을 살짝 밀어줘요, 같이. 그럼 이게 딱 들쳐져요. 네. 타랑이나 뭐 탈창 같은 경우에 넣어주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연습으로 하면 실제 움직이니까 연습이 급하고. 꼬부라진 경우는 팬티를 내려보면 이 엉덩이 이 꼭지점이 달라요. 이 중심에서 내려와서 이 꼭지점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꼬리뼈가 삐뚤어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외부가 되는 이 곡선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만약 그린 다음에 이거 삐뚤어진 거죠. 왼쪽으로. 그렇죠? 꼭지점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픈데 내려갔더니 이렇게 됐다는 여지없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내려보면 꼭지점이 갈려져. 그러면 이제 꼬리뼈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옆으로 삐뚤어졌다고 보고요. 그럼 여기다 엄지손가락 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밀면 가거든요, 꼬리뼈. 그런 식으로. 이번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에 복부 치유법인데요. 복부가 사실 오장육부 관계인데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은 위염이거든요. 위가 분 경우. 그 다음에 복부 팽만증. 그 다음에 하복통, 변비. 이런 것들인데요. 예.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사실 가슴에 대고 기도해주면 사실 되거든요.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 늑골 아래쪽으로는 이게 물렁물렁해 다 만져지거든요. 근데 여기 간 같은 경우는 늑골하고 경계선에서 약간 내려와 있어요. 간이. 그 심하게 본 사람 많이 내려와 있고요. 간 끝에 거기 쓸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석증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그림상으로는 간이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늑골 이쪽으로 해서 그림이 좀 많이 표시했네요. 여기쯤인데 중앙에서 그걸 쓰기는 달라. 예, 여기 쓸개고요. 녹색이. 예. 그래서 이 부위가 분 사람들은 이 늑골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들쳐져요. 또 반대로 위가 폭식하고 과식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들쳐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자기가 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괄사해보면 나오거든요. 이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발사하면은 여기가 색깔이 선분홍색이 진하게 보이고 여기를 실리콘으로 박타해보면 파달처럼 많이 올라와요. 오늘 아까 하신 분 중에서 다른 목사님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 오늘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심하다 싶어서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아주 심해서. 이거 보세요. 왼쪽이 간 아니에요. 이게 보이죠? 오른쪽은 입이고요. 이 정도로 나와요. 저기. 왼쪽이 거기 간이에요. 거기 간이에요. 예. 굉장히 시피문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나 많이 나는 사람 못 봤을 거야 아마.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이 목 쪽으로 커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간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본인이 아프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래요.
이상 있는 자리는. 그리고 그 옆에 옆구리 쪽으로 눌러보면 괜찮거든요. 그 비교가 되죠. 여기 눌러본 거하고 여기 관 눌러본 거하고 비교가 돼요.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촉진이 되거든요. 딱딱하다고. 그런데 여기다 대고 기도하거든요. 그 다음에 싹 녹아서 풀려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딱딱한 느낌, 덩어리, 그 다음에 이 통증, 답답한 느낌이 없어져 버리죠. 그 오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간하고 쓸개 있는 부위, 여기 중앙은 위거든요. 위 부분인데 배꼽하고 명치 중간, 이게 위 자리를 딱 만나요. 12지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저기 식도에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내려가 12지장으로 해서 소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대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인데, 요 자리를 딱 만나죠. 그래서 위험이 자리가 12장 자리? 12지장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아니, 거기 들어가면 무슨. 여기 위에, 위. 아, 그거로 들어가면? 네, 위. 그래서 명치와 배꼽 중간, 여기가 혈루 중안혈이잖아요. 그 자리가 위가 있어요. 위염이 있고, 붓고,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촉진이 되죠. 그리고 심한 사람은 거기서 팔딱팔딱 뛰어요. 심장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거기다 대고 기도해주면 되는데요. 급성 만성, 중지로 명치와 배꼽 중간에 뭉친 곳에 대고 풀릴 때까지 3세 기도하는데 3세 기도하면 딱딱한 것이 그냥 쭉 풀려요. 거기 대고 기도하면요. 그래서 본인들은 시원하다고 그러죠. 따뜻하다고 그러든지 아주 냉한 사람들은. 그리고 복부 팽만 2번은 강경화, 비만, 소화불량, 복부 팽만. 배가 빵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으면. 예? 빵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수 찬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여기 2번 그림처럼요. 그림처럼 만약 임산부처럼 이렇게 배가 올라왔다. 배가 올라왔다면 배가 하단부를 대고 이제 이렇게 당기고 같이 기도하기가 좋은 자세잖아요. 이 손가락을 여기 보면 왼손 모지와 오른손 중지로 이렇게 하라고 된 거거든요. 이게 몸이 꼬이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 이거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어깨 아프고 팔도 아프고 나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뭐 꼴고 말 것도 없어요. 자세가 편안해지거든요. 기도하면 밑을 하면 이게 쭉 꺼지고 내려와요. 그 방법으로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꼽이면 여기다 대고 기도하면 이게 쭉 꺼져 내려오거든요. 또 기도하고 쭉 꺼져 내려오고 또 기도하고 꺼져 내려오고 그럼 맨 마지막에 여기다 대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혹을 기도할 때하고 똑같아요. 이런 혹이 있다. 그 혹 밑을 대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이게 좀 점점 이게 작아져요. 그 맨 마지막에 위에다 대고 기도하는 개념이에요. 거기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부은 자리 맨 꼭대기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맨 아래, 거기가 뿌리거든요. 거기서부터 밀고 올라온 거니까 뿌리를 녹이면 그게 쭉 꺼져버려요. 밑으로. 작은 거 같으면 이렇게 잡을 수는 있죠. 작은 거 같으면 밑을. 큰 거 같으면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꺼지고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딱딱한 옹알이 같은 거로 남아요. 그런 경우 맨 마지막 이렇게 남는다면 맨 마지막 우부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작아지고 해서 이렇게 덩어리처럼 생길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좌우 하복통은 장요근 긴장, 양쪽 또는 한쪽 통증. 좌우 하복통인데 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과민성, 이게 하복통. 여기 소장을 지나서 하행결장, 대장의 하행결장, 횡행결장, 상행결장 이렇게 해서 S장결장으로 내려가거든요. 여기가 대개 좌측을 많이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대장이 안 좋고 변비가 심한 사람이죠. 물론 방광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심하게 본 사람은 양옆에도 이게 부어가지고 양쪽을 압박하니까 여기서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하복통일 때는 장요근의 긴장이라 그랬거든요. 장요근.
이 오른쪽 왼쪽이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호소하게. 아니 왼쪽이죠. 똑같아요. 왼쪽이 거기가 많이 아파합니다. 뭐가 왼쪽이요? 좌측이죠. 자기 보면 왼쪽. 자기 보면 왼쪽. 자기 보면 여기 왼쪽. 볼 때는 오른쪽인데 자기는 왼쪽이. 예, 그렇죠. 그 사람의 왼쪽. 그 사람의 왼쪽으로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장요근의 긴장하면 장요근이 이거거든요. 이게 장골과 요 뼈에 연결된 이거예요. 이게 긴장해서 오그라들면 하복통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복통 이쪽으로 여기 조면이 여기 있어요. 요 부분이 끊어지려고 하는 느낌이 느껴지니까 하복통이 아픈 거예요. 여기 양옆이 뻐근하게 여기 그 서해부까지 아프거든요. 그런 경우. 방광이 앉아도 그게 아프죠. 그렇죠. 가운데 방광이 커지면 이렇게 돼서 이쪽을 눌러버리니까 아픈 거죠. 그전에 방광 앉을 때 맨날 거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묵직근하죠. 그럴 때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양옆에 여기 기도하고 가운데 여기 치골 있는 데다 대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방광이 이렇게 사그러지죠. 그리고 소변 보라는 소변이 금방 달라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립선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요.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바로 이 치골 바로 아래. 그리고 이 무릎을 세우라 그러고 거기 고환 아래 부위에다 기도해줘요. 그리고 소변 보라 그러면 금방 그 염증으로 소변이 처음에 잘 안 나온 사람도 금방 소변이 속 시원하게 나온다고 하시죠. 그런 경우 아까 장요근 통증인 경우 장요근 같은 경우는 사람을 누워서 누운 다음에 두 다리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부들을 때 이렇게 그게 심하게 아픈 사람은 다리를 90도로 잘 못 들어요. 이렇게 두 다리 들면 지난번에 왜 목사님 한번 했잖아요. 들어서 배에다 대고 기도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여기다 대고 딱 이게 손을 벌려서 이렇게 탁 하면 여기에 닿고 여기에 닿아요. 배꼽 아래 부위에. 그 여기다 손이 톡진됐으니까 여기 기도할 때는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기도해요. 그럼 약간 누르면서 이게 늘어지거든요. 기도하면 쭉 늘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여기 기도하죠. 이쪽에. 그 양쪽을 했잖아요. 그럼 이 들고 있는 각도가 만약 이 정도였다. 양쪽을 기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밀어봐요. 그럼 맥없이 그냥 쭉 와요. 그리고 다시 여기 기도하고, 다시 이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르요. 그럼 각도가 막 이렇게 와요. 나중에는 막 여기가 허벅지가 여기 달 정도에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처음에는 다리를 들 때 한 90도도 안 들어서 뭐 땡겨요. 허리가 아파요. 못 들겠어.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일수록 이 두 다리가 엄청 무거워요. 뻣뻣하게 그냥 뻗팅기니까. 여기다도 기도하죠. 뚝줄적으로 매가리 쭉 올라와요. 이렇게. 그 나중에는 그냥 여기 허벅지가 거꾸로 닿죠. 그렇게 완전히 다른데 그 장요근 통증이 있을 때 이 하복통이 옵니다. 이게 되게 요통이 심한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장요근에 염증이 오면 이 허리뼈를 탁 당겨가니까 이게 턱 꺾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기 기도해서 풀어주면 이 허리 네 그런 문제가. 그럼 그 장요근이 염증이 올 때는 이제 장이 안 좋든지 방광이 안 좋으면 염증이 온다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겠죠. 이제 여기 무게하게 서 있다든지 이게 기립근, 척추 기립근 역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허리에 한기를 느꼈다든지, 예? 냉기를 느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적인 부조화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보면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게 잘 안 내려갑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숙여보라 그러고 다리를 이렇게 팔을 내리고 기도해주고 내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쑥 내려가요. 이게. 변비 같은 경우는 대장 쪽이니까 직장하고 대장 쪽이니까 그 다음에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 자리에 대고 기도하면 되는데 변비가 있는데 힘을 못 줘서 배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먹거나 복부 수술을 할 때든지 하복부에 힘을 못 줘서 대변을 못 보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기도하면 이 하복부에 힘이 들어가요.
소지구를 하복부에 고정하고 약간 힘을 주어서 손바닥이 하복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서서히 누르면 들어가거든요. 그거다 기도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제 여기 하복부거든요. 서서히 호흡할 때마다 서서히 누르면 들어가요. 그거다 대고 기도하고 살짝 끌어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힘적으로 하면 힘 팍 들어가요. 똑같아요. 이게 악수할 때 잡아보라 그랬다가 여기 대고 기도하면 악수 힘이 세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근육에 있는 모든 이 힘들이 복부 근육까지 힘이 세져서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비가 있고 뭐 이랬을 때 대부분 힘을 잘 못 주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힘을 좀 줘야 밀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연동작이요.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 있을 때. 그렇게 여기쯤. 네, 이 배꼽 아래 치골 중간. 아래 치골 중간. 치골 가까이 가면 거긴 좀 가운데 그 오줌보 있는 데까지 가니까 배꼽과 치골 중간에 서서히 누르면 쭉 내려가요. 네. 이렇게 여기다 대고 쭉 기다려요. 호흡 한번 하고 숨을 내쉴 때 살짝 누르면 들어갑니다. 아주 숨 들이쉬고 내쉬고 살짝 누르면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기도해요. 기도해주고 마지막 끝에 확 밑에 위로 끌어올려줘요. 그럼 여기에 힘이 탁 들어가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하복부가 특히 여성들이 이 하복부가 임신, 출산 이런 거에 늘어져 있거든요. 그 힘이 느슨해져요. 고무줄이 많이 늘어져서 힘을 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요실금을 다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하복부. 방광이 늘어져서. 네, 그런 거죠. 복부 쪽에는 사실은 거의 다 위가 아파요, 뭐 어디 배가 아파요, 뭐 그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하고 간, 그 다음에 여기 비장 내지는 이쪽에 이제 그 비장이 있거든요. 비장. 그 다음에 방광 쪽.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네. 그 다음에 복부가 너무 심하게 팽만감이 있다. 그냥 복부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살짝 지그시 잡고 기도해주면요. 푹 꺼집니다. 그것이 큰 배로 보고 양옆에 이렇게 대고 기도하면 그게 쭉 꺼져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배둘레를 제거해요. 기도하거나 다시 해봐요. 보통 1인치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 두께도요. 여기 잡으면 복부 두께가 있죠? 이거 기도해보세요. 나중에 반으로 얇아져요. 자기 배에도.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해주면 지방 있는 사람들이 지방층이 얇아져요. 그리고 복부팽만도 얇아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사이즈가 줄어들었다고요. 몸무게 재보면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건 없어졌어. 이게 어디로 갔을까? 다 이 뼈 속으로 골수로 이렇게 지방이 일종의 땔감으로 저장되듯이 저장되는 것 같아요. 부피는 줄어들었어요, 분명히. 부피는 줄어들었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 복부 기만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있는 거 기도해주면 미용 쪽으로 갈까봐 그걸 일부러 내색을 안 하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면 여자들 와서 뭐 나 배 나왔어요, 뭐 저쪽에서 그 얘기만 할까봐 괜히 또 엉뚱한 데 써먹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부팽만이나 그런 거. 복부팽만의 원인은 소화가 안 되는 거 말고 또 뭐? 네, 복부팽만의 원인은요, 소화가 안 된다는 말로 사실은 위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가 이 연장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위 운동이 안 되는 상태예요. 위 운동이 좋아져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위가 냉한 사람들이에요. 체한 상태로 오래 있거나 찬 거를 자주 먹거나 그리고 위가 이 냉각돼 있어가지고 수축 오그러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항상 어떤 경우든 간에 미지근한 물 이상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름에 더우니까 찬물 막 벌컥 마시고 그러죠. 근데 찬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 이 가운데 췌장이 있기 때문에 이 얼음 깨물어 먹고 찬물 벌컥 마시면 1년 이상만
맛이 그렇게 하면은 이 췌장암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췌장암 걸리면 무서운 것이 이 장기 중심에 있어서 다 퍼진대요. 췌장암이 가장 무섭답니다. 현대의학. 그래서 아주 유주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찬물 벌컥 붓고 마시고 얼음 깨물어 먹는 사람들 아주 조심하라거든요. 근데 요즘에 찜질방 문화가 생기면서 이 췌장암이 많이 생겼답니다. 찜질방을 하고는 더우니까 얼음을 들고 다니면서 살잖아요. 아, 그런 사람은. 그래서 많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 통계가 이 췌장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원적외선 쬐고 그럴 때는 더울 때도 원적외선 쬐을 경우는 찬물일 경우에도 입에다가 물고 있다가 미지근해서 삼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예도 있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아기를 낳고도 이제 몸이 이제 좀 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고 덥고 여름에 그러니까 찬물을 마셨는데 그 뒤부터 이상하게 계속 살이 빠지더니 나중에는 대가치처럼 맞았어요. 그 찬물을 확 마시는 순간 혈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기 낳고 참을 때 죽는 사람 봤어요. 네, 그렇죠. 그 혈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적외선 찜질방 같은 데 더운데 나왔다 덥다고 확 찬 거 마시면은 또 오거든요. 여기 저기 광운대 대학원장 되시는 그 사모님이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왼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왜 그랬더니 아기를 낳고 너무 덥고 눈에도 불 나고 그래서 얼음을 댔대 얼음을.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신경이 냉각돼 버리면서 시신경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명이 됐더라고요 왼쪽 눈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몸에는 냉한 거 찬 거는 사실은 근데 뭐 한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체질이 뭐 열이 많은 사람은 찬 게 몸에서 땡겨서 먹는 거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이러잖아요. 나 같은 경우도 뭐 찬물이 참 땡겼거든요. 그래서 더운 물을 일절 안 먹었는데 의사가 뭐라냐면 당신 체질은 열이 많아서 찬물이 땡겨 살라고 땡기니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왜 그럴까? 예전에 찬물을 많이 넣고 먹었어요. 늘. 체질이라고. 뭐 그래도 탈없다면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북한에서 너무 한의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징어만 먹고 살대. 마른 오징어. 밥도 물 말아가지고 물 말아서 밥 한 숟갈 먹고 오징어 계속 먹더라고. 그 사람 다 있어요. 그 허구한 날 마른 오징어. 콜라만 먹어. 보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면역력이 있고 또 견딜만 하던 괜찮은데 그것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찬물이. 그렇죠. 자기가 어떤 그 면역력이 있어서 감당할 만할 때는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되는데 면역력이 어떤 기준이 딱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 이제 갑자기 전 젊어서 더운 거라고 먹어보지도 않고 맨날 찬물 먹고 살았는데 얼음은 안 먹고 찬물 먹고 살았는데 이게 몸이 좀 안 좋으면서는요 의사가 병원에서 따뜻한 물 먹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체질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더운 물만 먹으면 해가 안 돼가지고 안 먹은 것 같은 걸 못 견디는데 몸 약해서 그런지 따뜻한 물을 먹어도 이제 해가 돼요.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더울 때 이열치열이라고 더울 때 뜨거운 물과 하면 사실 땀 한번 쫙 흘리면 사실 그게 더 시원하거든요. 개운해요 느낌이. 그래서 더울 때 찬물 먹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해소되는 건 같지만 갈증이 해소가 잘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비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뜨거운 차 마시는 거거든요. 여름에도 뜨거운 차 계속 마시거든요. 찬물 먹어보는 얘가 물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비만이 없는 이유 중에 또 성인병들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늘 뜨거운 차를 마시고 기름기는 우리의 몇 배를 먹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처럼 그거 기름진 거 먹는다라면 아마 미국 사람 저리 잘할 거예요. 근데 그 차로 뜨거운 차로 내장에 뜨거운 그 기름기 있는 거를 뜨거운 차로 싹 씻어 내리니까 그게 괜찮다고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는 먹은 다음에는 꼭 뜨거운 차를 몇 잔 마셔서 씻어 내려라. 장기 내장에 다 달라붙는데요. 그 외에 특히 소고기 같은 거 겨울 같은 경우 소고기 국 끓였다가 뭐 찬물에 이렇게 자신물질 담아놓으면 하얗게 초처럼 붙어 있죠. 그 내장에 덥다고 그거 먹고 찬물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그 굿기름들이 내장에 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그 식사가 기름져도 우리처럼 그렇게 중사람 비만 다이어트 난리 안 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랍니다. 근데 파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아니, 물론 그런 야채를 많이 먹지만 아주 기름기 우리는 지방질이랑 질색하잖아요. 질색하는데도 오히려 비만은 우리가 많거든요. 중사람들보다. 그 차 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차 문화 때문인데. 저도 복부 비만인데 저는 뜨거운 차를 못 먹고 항상 시켜서 먹잖아요. 비만이 오는 요소 중에서 하나가 지방질이 태워지려면 산소 공급이 돼야 타거든요. 지방은 저 혼자 못 타요. 산소 공급이 돼야 타거든요. 산소 공급이 되려면 혈액이 공급돼야 돼요. 혈액이 공급되려면 따뜻해야 돼요. 근데 차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가 찬 사람들이 사실 복부 비만이 오거든요. 저도 좀 그런 유형이에요. 배가 찬 유형이에요. 여기 뜸 뜨는 건 좋아요. 아우, 그러니까 뜸이 좋죠. 겨울엔 특히 이쪽 추운 쪽에 저기 동북 삼성 쪽으로는 뜸이 발달돼 있고요. 중국이 열대지방이 이런 데는 해안가 쪽으로는 이렇게 물집 고름이 많으니까 부항이 발달됐어요. 이 발달된 이 지역이 다 구분돼 있어요. 화샤도 주로 이제 열대지방 쪽이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 뜸 떠주는 게 좋죠. 그럼 혈이 잘 돌거든요. 혈이 잘 되는 얘기는 혈액 공급이 잘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잘못 차야 돼. 네, 그거. 그 복부만 잘했어. 땀은 복부. 네, 안은 안 돼. 배가 차니까 또 거기에 태워지질 못해서 그대로 적체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돌판 같은 거, 이 세라믹 판, 이게 동그란 거 같은 거, 스위치 꽂아가지고 뜨겁게 했다가 배에 올려놓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써보세요. 그런 거는 예,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값이 좀 나가더라고요. 한 8, 9만 원인가 6, 7만 원 가는데요. 그 방법도 있고, 돌판 있죠? 바둑판 같은 돌판 큰 거. 차돌판 큰 거. 그런 거 갖다가 구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하든지, 렌즈에다가 살짝 데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혈이 돌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일종의 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뜸 뜨려면 번거롭잖아요. 냄새도 나고 올려놓기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 원적에서는 판이 뜸의 대용으로 나와 좋더라고요. 근데 원적에서는 빨간 물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누가 선물로 했어요, 저한테. 야, 그거 째도 되죠. 그거 째도 좋아요? 네, 그거 째도 되죠. 누워서. 아, 그게 뭐다 쓰나하는 선풍기가 생긴 거예요. 응. 아,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아, 통증 있고 그런데 째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그러네. 그거 투과율이 이 몸속 깊이 40mm, 60mm 침투해요. 원적에서는. 그 원적에서는 뭐예요? 뭐에 좋은 거예요? 우리 몸속 깊이 침투해가지고 혈을 잘 돌게 하죠. 아, 혈을 그리고 이제 지방분해도 좋다. 이러니까. 그거 써보시면 좋아요. 아이고, 그거 쓰셔야 돼요. 아, 네, 그거 좋은 겁니다. 잘 되면 좀 써야 되겠네. 예, 예. 그거 배 아플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 째기만 해도 배 아픕니다. 피부에 뭐 피부가 뭐 예, 좋았어요. 안 좋은 거 없어져요? 네. 안 좋아진 게 없어진 것보다 이 목머리 같은 게 잘 풀리고 그렇죠. 이 괄사하고 덩어리지잖아요. 네. 사간 덩어리. 네. 원적에는 지금 잘 풀려요. 잘 풀려요. 여기 피부 뿌리는 거 찍는 거예요? 그게 뭐 치료적인 효과라는 것보다 이게 뭉치고 막히고 이런 거를 잘 혈을 풀어주거든요. 원적에서는. 그런 효과가 그렇죠. 목사님, 뜸을 이렇게 뜨고 그러면은 따뜻해져가지고 혈이 좀 이렇게 피가 잘 통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뜸 뜨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반 의료계에서 이의제기 같은 것은 너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생활인데 사실 부항도 뭐 수지침도 뭐 시비한 걸듯이 부항 뜸까지는 그건 민간요법인데요, 뭐 사실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여기 중환, 여기 배꼽 주위, 그다음에 관원혈, 요 세 곳만 떠도 굉장히 좋아져요. 아마 사모님 그거 떠보게 해보세요. 제가 먼저 드린 거 있죠? 예. 냄새 안 나는 거. 그거 써보세요. 그러면 중환하고 중환, 그다음에 배꼽 양옆에 황유, 천추, 네, 천추 황유, 예, 거기 옆에 예. 두 개. 그다음에 관원혈. 관원. 요거만 떠보세요. 아마 좋더라고요. 특히 냉하시니까 목사님들도 떠보세요. 아, 좀 냉한 사람일수록 더 효과가. 네, 그러면 얼마나 따뜻해요. 제가 그 뜸을 좀 떠보니까 이 배가 지방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좋아져요. 이건 다목적 쑥뜸이라고 이게 긴 게 있어요 또. 이건 침을 꽂아놓고 침에다가 그 병에다가 딱 꽂아놓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 낱개로 담배처럼 불 붙여서 혈 하나마다 이렇게 대고 띄고 이렇게 띄고 하는 방법도 쓰거든요. 이거. 어떻게 있어요? 이제 얘가 불을 붙여가지고 혈자리마다 이렇게 돼요. 뜨거우면 띄고 뜨거우면 띄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저번에 그뭐 소암등 그것도 여기 이거 좀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나요. 이건 나는 거고. 그쵸 뭐 안 칼이 나는 나는 게 있어요? 칼이 닿기 전에 네. 그뭐 중간 매개책이 있어서 그거 네. 좋더라고요. 이거. 그 테이프가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거 너무 좋아요. 소환 뜨면 어디 팔아요? 그 팔을 거예요. 냄새 안 나는 거. 응. 종로가 어디 가시면 있을 거예요. 소환 뜨면? 네, 냄새 안 나는 소암등이 있어요. 이게 연기가 나서 냄새가 안 나. 이게 겨울에가 뜨기 좋아요. 그 냄새가 나지. 겨울에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냄새도 약간 나야 또 목사님 전에 하나 드렸잖아요. 목사님, 적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하나 갖고 계시다니까. 왜안 내리는데? 모르고 계신다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보시면 아주 좋아요. 그렇죠 뭐 어깨 통증인데도 그거 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좋죠. 그 뜬다고 있어요. 할머니들 말씀 나온 길에 제가 좋은 거 드릴게요. 할머니들도 한번 그래 이 뜸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 콱. 예. 이제 불 붙여갖고 뜨다가 이제 불필요할 때 병 있죠. 병 아구에다 딱 막아놓으면 꺼져요. 병 하나 요거 맞는 거 찾으셔가지고 거기 꽂아 놓으셔서 불 붙였다가 또 쓰고 이게 그렇게 쓰는 뜸이에요. 아이 그거 다 뜨거운 예, 자기 배에다 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오물이 주고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되면 그거 잘 풀리고. 그렇게 써보세요. 제가 몇 개씩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뜸이라고 그러니? 이거는 중국에서 들어온 뜸이에요. 이거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할머니들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와요. 그래요. 많이 와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회라면 좀 안 오고 그러는데 기회를 한번 다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와요. 다 오는데 이거 돌려서 찌라기요? 아니 뭐 그냥 매주마다 돌리고 모이는데 영혼을 그냥 막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막 그 영혼 죽는 것은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이 좀 풀지 말고 그냥 붙여요? 불? 네, 불 끄없어요, 그냥. 붙이면요, 그 담배처럼 불 붙거든요. 당장 가서 해줘야 되겠네. 사모님 배 해주고, 예. 이건 냄새 나는 거죠? 네? 신장 있는데도. 심장. 거기 양쪽에. 저기서 예. 시원해. 허리 아플 때도 척추 있는데 되는 거 너무 좋아. 이게 좀 갱년기 때문에 내 몸도 안 좋고 그냥. 이건 냄새 나는 거죠? 좋은 냄새 나요. 좀 냄새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네. 냄새 좀 있어야. 누린 좋은데 이제 손님이 들어올 때 냄새가 확 나서 안 없어져 쏙 뜨면서. 근데 술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좋아하는데. 담배 냄새 드르르 나요. 또 다른 잡 냄새가 안 나요. 뭐 반찬 냄새라든지요. 그런 건 또 없어져요. 그렇지 잡아먹으면.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지부는 다리인데요. 다리에서 할 일이 많죠, 다리에서. 네, 다리는 내측통, 대퇴부의 내측통, 전면통, 외측통, 후면통, 서해부통, 무릎관절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측이 아프다, 여기 전면이 아프다, 측면이 아프다, 후면이 아프다, 원통으로요. 서해부는 여기 사타구니예요. 여기가 막힌 사람은 사타구니. 예, 서해부 통증이 있는 사람은 무릎이 안 좋아요. 발목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좀이 심화되든지 하미발톱 있죠? 발사 몇 번 하지만 하미발톱이 싹 없어요. 한발톱이 뭐예요? 발톱이 오그라져서 파고 들어가는 거. 네. 무지하게 아파요. 그거 병원 가면 수술해가지고 발톱을 뽑아내버린대요. 네. 근데 그걸 어디서 준다고요? 그 라인이 안 좋아서 그래요. 특히 여기가 막혔다고요. 서해부가. 여기서부터 쭉
괄사로 풀어주면요. 여기 건들지 않아도 발도 오그라진 발도 펴져가지고 월요일날 배우러 오시는 여자 목사님이 65세인데 함입발톱으로 수술도 했어요. 사모님 한 분은 50대 초반인데 뽑아냈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걸 괄사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 두 분 특징이 발이 부어있고 종아리가 부어있고 막 무지하게 아파하더라고요. 괄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무릎에서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만. 근데 두 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너 오그라든 발톱이 펴졌다고. 자기 사위가 의사인데 아, 이 장모님 이거 수술하면 된다 그러더니 아, 난 수술 안 한다 그러더니 버팅기기 잘했다고. 수술해봐야 이걸 강제로 들러 올린대네. 병원 가면 들어 올린대. 파고 들어간 거.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뽑아버리든지. 그게 치료 방법은 아니지, 그게. 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는데 왜냐면 일종의 그 황폐화되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그 영양이 뭔가 이렇게 결핍이 오고 혈액순환과 신경 흐름이 안 좋으니까 소아마비 오는 현상처럼 그런 게 오거든요. 그래서 괄사로 풀어줘서 그 해결 너무 잘 되는데. 오그라진 발톱은 뭐라 그러죠? 함입발. 함입. 파고 들어갔다. 함몰됐다. 함몰됐다. 예, 함입발톱. 이게 그 치매 환자에게 이게 오면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왔는지를 몰라서 이유를 모르고 치료 못 해준 경우가 많아요. 아픈지 발작하나? 예, 예. 치매 환자들 특히 발작할 때 온몸을 샅샅이 조사하라 그러거든요. 이래서 발작하는 게 엄청 많아요. 아, 보통 사람도 그냥 아파서 죽을 정도인데, 아까 참 다른 50대 후반 목사님도 함입발톱으로, 와, 심각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갔더라고. 병원 가니까 가운데를 갈라줬대. 더 나중에 뭐 더 하겠죠. 네, 네. 근데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했을 텐데. 관전, 이걸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면서, 근데, 뱀의 내측동은 일단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요. 내측동은 일본의 그림이, 내측동이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내측동은 내측에 있는 근육이니까요.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중지를 서해부에 정지하고 기도하면서 무릎 방향으로 2, 3cm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내측에. 이 근육의 줄기가 문제 있는 거니까. 내측에. 거기에 그 그림처럼요. 그래서 여기 서해부 있는 데서부터 한 2, 3cm 단위로 올라오면서 기도해주면 이 근육이 단축이 된 게 풀려버려요. 그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대도 되고요. 살짝 잡아줘도 되고 뭐 어떤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고? 예,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한 번에 보통 머무르는 시간을 한 5초에서 7초 정도씩 이렇게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요. 그게 쫙 풀립니다. 똑같아요. 2번의 전면봉도 똑같습니다. 그럼 방향이 여기 전면이니까요. 이 전면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픈 줄기가 측면이냐, 내측이냐, 여기 전면이냐, 외측이냐, 그에 따라 하는데 외측은 조금 다릅니다. 외측은 여자들 중에서 걸음걸이가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외측에 굳은 사람이 거의 많아요. 여기가 굳어버리고 오그라지면 걸음걸이가 이상합니다. 의적의적하게 돼요. 오래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책상 다리, 아버지 다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해요. 이 오금이 아프다 그러죠. 그런 경우는 여기는 기도하면 이게 여기 사람 몸 중에서 이렇게 인대가 가장 넓은 면이 이 대퇴부예요. 그래서 이 면 중에 넓으니까. 그래서 대고 기도해요. 손가락, 두 손 대고 기도하고 나서 좌우로 움직여줘요. 그럼 금방 풀려버려요. 딱딱한 게. 그래서 딱딱한 게 오그러진 거 어디든 간에 종아리가 굳었다. 그러면 대고 기도하고 좌우로 한두 번씩만 비틀어 놓으면 금방 쫙 풀려버려요. 여기 측면에 3번 그림 그겁니다. 3번에 외측통. 그 다음에
대퇴 후면통은 이제 뒤가 아픈 거니까요. 요 기도 방법은 엎드리게 하고 사람을 대퇴부의 통증이 여기가 오그라들면 대퇴부의 근육을 당겨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통증이. 그런 경우는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엄지손을 살짝 밀어주듯이 기도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통증이 쫙 없어져요. 여기가 아프다는 사람의 특징이 그 줄기 근육을 눌러보면 그게 팽팽하죠. 그렇게 해결하거든요. 목사님 혹시 이쪽 다리 쪽에서 경락이 내려가면서 좀 이렇게 영향 미친 것은? 예. 그게 이제 방광경이 안 좋을 때요. 방광경이 안 좋으면 머리부터 뒤통수에서 목 뒤로 해서 어깨로 해서 허리로 해서 이렇게 대퇴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대부분 방광경이 안 좋아서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눈 쪽에, 누구는 머리 뒤통수, 누구는 등짝에, 누구는 허리, 누구는 엉덩이, 누구는 여기. 그게 사람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방광경이 안 좋은 거예요. 방광경의 길이, 경락의 길이 거기니까요. 또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경락 문제 때문에 무릎이 안 좋다고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 방광경에, 이게 족대형 방광경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방광경이 안 좋으면 이게 발바닥, 새끼발가락 쪽으로 해서 이쪽이 안 좋아요. 종아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방광경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에까지. 방광이 안 좋으면 다 그렇게 쥐가 아프고. 예. 방광이 안 좋다는 얘기는 방광경락의 흐름이 안 좋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방광경을 다스려주면 혈이 잘 도니까 방광의 기능이 살아나죠. 저에게 정혜 집사가 지금 이쪽 가로 이렇게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면서 지금 그건 한 달 정도 그 물리치료를 받고 그래도 이게 안 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광경 이게 다리인데 발목이 이 방광경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발목을 뼈었대요? 발목을 이제 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확인해 보세요. 서해고 딱 누워서 하늘 보고 이제 누우라고 그래서 여기 서해부 있는데 삼각템피 라인 지나가는데 동시에 눌러보면 뼈였다고 하는 쪽이 딱딱해요. 아프거나 딱 아픈 증상 딱딱하다. 그리고 심한 경우 눌러보면 여기서 팔딱팔딱 뛰어요. 심장이 뛰는 거죠. 저기 부종 있으면 이게 네, 똑같아요. 여기 위염도 심하면 눌러보면 팔딱팔딱 뛰죠. 그런 것 같은 증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를 괄사 풀어주면서 밑에도 많이 풀어지겠네요. 그런 경우는 전 여기다 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 여기다 대고 기도하고 움직여주고 기도하고 움직여주고 그러면 팔딱팔딱 뛰고 뭉치고 아픈 게 풀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좋아지거든요. 여기가 안 좋고 여기가 막히면 여기에 힘이 없죠. 여기도 힘이 없어요. 잘 뛰거든요. 그럼 여기를 해결해 줘야 되고 여기서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어줘야 돼요. 괄사해도 여기서부터 풀어주라 해요.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거든요. 그거 여기죠? 네, 그건 여기. 저번에 그 오경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신경 문제입니까? 아니면 통증, 여기 허벅지 쪽에, 서해부 쪽에서 여기 엉치 쪽으로 아팠던 것은요? 그게 이제 선장골 통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일그러지면 이거하고 얘하고 서해 사이에서 씹혀요. 그래서 이 장골 능통도 있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럼 거기서 그 협착된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 협착되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엎드려서 여기 이 양쪽 부위를 이렇게 촉진해보면 한쪽은 부드럽고 쑥 들어가고 넓은데 한쪽은 좁고 딱딱해요. 이제 본인이 아픈 쪽을 딱 집어보라면 거의 선장골 통증은 여기를 딱 짚거든요. 그럼 선장골 통증은 여기가 붙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까딱딱 움직이죠. 그럼 딱 떨어져요. 그럼 즉시 없어져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져서 어깨, 허리 아프면서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건사님은 이제 여기 옆쪽이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허구리통이라 그래가지고요. 허리도 아니고 옆구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여기 무릎을 들고 올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픈 통증을 느낄 거예요. 그럼 여기 장골 옆을 장골 바로 밑을 눌러서 기도해주고 돌아가면서요? 네, 돌아가면서 두세 번 촉진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들어놔보세요.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뻣뻣한지 통증을 느끼는지 확인하고 한 번 기도하고 들었다 놓고 옮겨서 기도하고 들었다 놓고
기도하고 들었다 놓고. 그러면 잘 움직이면 통증이 해소되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통증을 또 느끼는 자리 있나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두 곳 있으면 다시 기도해줘서 해결하면. 그런 경우 많아요. 허리도 아니고 완전히 옆구리도 아닌 중간. 예. 그런 통증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장골 농에 생기는 통증, 이 장골과 선골 사이에 생기는 통증, 이런 거. 여성들 통증이 거의 이겁니다. 골반이 일그러지니까 이 사이에서 골반하고 이 장골하고 선골하고 서로 씹히거든요. 이 근육도 언밸런스 되잖아, 어긋나죠. 그러니까 땡기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경우 중에서 발사를 한다면 이 주위, 허리 아래 부위, 여기 주위를 긁고 사실은 박타해주면 사실 다 해소되죠. 여기를 다 긁고 박타. 네. 긁고 박타해주면 그건 날아갈 것 같다고요. 그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앉으면 그 사람 박타할 때 아프다고 호소하겠네. 예? 박타할 때 아프다고 호소하겠어요. 조금 호소하죠. 근데 그 박타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거 빠지고 나면 안 아파요. 그 다음에 계속 박타해도 안 아파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문제지. 죄송합니다. 원주에서 오실 분이 약도 때문에 약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훈련시키고 예. 모든 것은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좀 순례가 되는 것들을 노하우가 지금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아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많이 오고요. 그냥 영혼을 막 주술까. 예. 그럼 한번 가볼까? 오늘 오세요. 치료 언제 한다고? 주일날? 주일날 오후 1시 반부터 하고 목요일날 뭐 1시 반 이렇게 하는데 번호표 줘가면서 해요. 거기 많이 와요. 입소문으로 찌라시 보내서 그러나? 찌라시 돌리는 것도 한 번 해본 사람들은 좋으니까 옆집도 하고 형제들도 들어오고 친척도 들어오고 치료가 좀 되는 수모이 난 거죠. 예.